세상 온갖 것에 불편한 사람들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져 버렸어. 인터넷 밈 중에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기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애기 아빠가 화가 나면 당신이 화를 달래든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어제 유퀴즈에 박달초등학교 합창부가 나왔더라고요. 각박한 세상 속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티빙에서 유튜브를 찾아서 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합창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을 하고, 합창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전학을 가게 되어서 합창부 아이들이 노을이라는 동요를 부르는 그러한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되고 100만 뷰가 타고 화제가 되면서 유퀴즈에 나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때 그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감정은 때타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감정. 가장 순수한 감정이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가장 깨끗한 멜로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학교는 이런 데지. 학교는 이런 경험을 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합창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추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합창을 했던 그 초등학교 친구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노인이 되어서도 손자, 손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동시에 생각이 났던 게 11월 5일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PD수첩 방송이 나왔어요. 전 이런 거 너무 승질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상한 정신 나간 그 학부모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6번이 바뀌고, 그 아이 표정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전화가 오고, 그 전화 온 이유도 정말 말도 안 돼. 뭐 물을 안 마시게 했다, 뭐 자세 교정을 했을 때 애가 고통스러워했다, 모르겠어요. 진짜 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런 민원? 그런 민원이 걸렸을 때 학교가 그걸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된 거겠죠? 아무도 커버칠 수 없는 환경이니까. 학교는 뭘까? 같은 초등학교라는 이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은 합창이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해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추억을 쌓고 이러고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의 부모님 때문에 학교가 아이 눈치를 보고, 또 그 아이랑 같은 반인 애들은 무슨 죄야?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1년 동안 그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성 가운데 배우는 것이 학교인데, 특히나 초등학교 담임이 진짜 중요한데 담임이 6번이 바뀐 거면 그 아이들에게 그 연도는 어떤 연도겠어요?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배웠겠죠. 예전 기사를 어쩌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보게 됐는데 2019년 기사더라고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입시열이 높을 뿐이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부는 그 과목 공부, 수학을 얼마나 배우고, 국어를 얼마나 배우고, 영어를 얼마나 배우고, 뭐 과학을 얼마나 배우고, 막 이런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학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특정 학문에 대한 성취가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대학부터야. 대학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거는.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의무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그 학교를 다니는 행위 자체인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행위 자체. 제 주요 구독자층이 25세에서 40세 이렇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생각나세요? 사회? 국사? 영어? 영어는 좀 쓰면 쓰겠구나. 국어. 특히 수학. 생각나세요? 수학? 전 솔직히 근해 공식도 까먹었습니다. 학교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미리 배우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교육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죠. 교육학 용어에서 말을 한대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삶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참 피곤해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대신 학교와 사회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내야 되는 태스크가 학교는 나를 위한 거고 사회에서 해나가는 건 보통 남을 위한 거지. 학교에서 부여받는 학습은 내가 이걸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배우는 것들인데 사회에선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업 성취를 잘하면 그거 자체로도 나에게 좋은 건데 그 학업 성취를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이더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잘 못하는 수학을 맞닥뜨렸을 때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과목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은 이렇게 하기 싫구나. 협동 과제 같은 거 했을 때, 토론을 했을 때,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넓게 갔을 때 이러한 학업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저 때는 짝꿍이 있고 조가 있는데 짝꿍이 별로야. 아, 짝꿍이 별로야. 이것까지도 교육이었던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애랑 짝꿍이 됐을 때 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회에 나가서 싫어하는 사람이랑 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싫어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그 싫음의 정도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가 싫어하는 애랑 짝꿍이 되는 정도의 몸서리쳐지는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회에서 훨씬 진저리가 나지. 학교에서 만나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배우는 게 학교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면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고 사교육만 입시 뺑뺑이 돌리는 게 학업 성취도 훨씬 더 높죠. 왜 굳이 학교에 보내겠어요? 왜냐면 학교에 가는 삶처럼 사회에서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사회가 원하는 수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의무교육의 수준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정의 자체가 뒤틀려 버리고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져 버렸어. 멍청한 발언권은 무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고 힘 버티다 못해 힘을 내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데 지금의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특히나 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 공교육은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공교육 시스템 자체는 크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교육 시스템이 문제인 게 아니라 사회적 풍조가 잘못된 거지. 근데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그 공교육 시스템 빈틈 속에서 고통받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존나게 예민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르는 세상 온갖 것에 불편한 사람들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후자의 사람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져 버렸어. 너무 세져 버렸어. 인터넷 밈 중에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기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애기 아빠가 화가 나면 당신이 화를 달래든가. 애기가 물을 못 마셔서 불편하대요. 애기가 뭐 기분이 안 좋대요. 뭐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대요.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그걸 얘기할 수 있죠. 그 수준의 차이죠. 인생 살면 뭐 그렇게 편합니까? 늘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만 날 불편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번 주만 해도 저는 거슬리는 일들이 더럽게 많았는데 그래도 버텨요. 왜? 그게 삶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게 삶이니까. 학교는 삶을 미리 배우는 곳이거든요. 맘에 안 들고 이상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거? 아씨, 사회 나가면 더 이상한 상관, 더 이상한 직장 동료, 더 이상한 부하, 말도 안 되게 많이 만나는 게 그게 삶의 연속인데. 이상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교육이에요. 물론 사람 패고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담임 선생님이면 신고를 해야겠지만 좀 별로인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별로인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에겐 괜찮은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이와 안 맞는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케어를 해주느냐는 부모의 역할이죠. 뭐 학교만 보내면 학교가 애 다 키워줍니까?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권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다른 평범한 아이들도 멀쩡한 애들도 악영향을 받고 그럼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부모의 자녀예요. 그 부모의 자녀.
걔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 건데. 자기 자아만 비대해져 가지고 세상은 너무 불편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불편한 거 다 없애줬는데 이제 부모가 없애주지 못해요. 부모가 좀 오래 살아 있으면 직장에 전화해 가지고 상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우리 애기가 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부모가 생겨 버리는 거겠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짜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자기 강아지가 아파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 수업을 안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학부모님들끼리도 다 얘기를 했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담임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 바꿨으면 좋았을까? 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거를 버티는 거 자체도 일종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양반이 의무 교육 자체는 했거든. 과목 자체는 진행은 했거든. 그 사이사이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짝꿍 고를 때 제비뽑기로 한 게 아니라 한 명씩 이제 막 찍어서 너 좋아, 너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짝하듯이 짝꿍을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뚱뚱하고 안 씻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애들이나 인기 없던 애들은 막 마지막까지 남아서 비참해지는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났겠지. 중학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 친구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 이땐가 그랬던 것 같아. 엄마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털고 힘써서 살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중학교 시절 잘 보냈어요. 어찌어찌 해서.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힘듦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는 부모의 역량이죠. 부모님이 거기선 해야 될 일이죠. 왜냐면 학교가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입시만 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랬을 때 불편한 환경 자체를 개선해 줘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불편해하는 마음을 다독여주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 아이를 탈출시켜 줘야 될지 이거를 선택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건데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봤자 그런 부모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모의 발언권을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학교가 공교육이 잘못이 옛날에 많았으니까 학교에 그런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데 이제는 다시 그런 권위를 세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는 분들은 저는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전 좋은 친구들밖에 못 봤어요. 이상한 애들도 분명 있겠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친구들 대다수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가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제 알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개꿀 아닌 거. 그럼에도 가는 친구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교육하고 싶어서. 이제는 좀 선생님들을 많이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믿어주면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소수의 이상한 선생님들은 이상한 짓이 발각이 될 거야.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선생님들을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민원과 말도 안 되는 자들의 발언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공교육 붕괴는 친듯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붕괴된 다음에는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엉망이잖아요. 트럼프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이에요. 얼마나 공교육이 망가졌다는 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면 홈스쿨링 하는 애들을 장려하냐고 홈스쿨링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공교육 아직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